새롭게 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이 방도 내가 다 만들어놨던 방이 이제 방이 이제 좀 만들어가고, 또 여기 운동장이라든지, 다만 선수들은 이제 2명밖에 없어요. 제가 데리고 있을 때 있던 선수들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2명밖에 없지만, 제가 98년도에 성남으로 와서 2009년도까지 여기서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친정집, 그냥 원래 집에 왔던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다 그럴까?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팀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팀이다, 잠시 외유 나갔다 왔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죠. 2008년 말까지 있다가 떠나서 사실은 뭐 또 다른 팀들 중국구도 갔다 오고 강원도 갔다 오고 또 다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사실 팀이 워낙 그 사이에 많은 감독들의 교체가 있으면서 팀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고, 하지만 뭐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높이 점수를 주거든요. 또 시민구단이라지만 시장님하고 사장님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거 보고 왔어요. 안 그랬으면 올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작용을 한 거죠. 양궁이나 태권도 해외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걸 배워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축구는 유럽이나 남미가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보다 그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걸 내가 빨리 습득을 해서 우리한테 접목을 시키는 방법이 훨씬 선진 축구를 빨리 우리나라가 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2년에 한 번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프로에 와서부터는 해마다 시즌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고 보따리 싸서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훈련 방법을 몰라서 해외 나갔었는데, 그 다음부터 뭐냐면 성적을 내는 유명 감독, 그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 그래서 퍼거슨이라든지 무린이라든지 히딩크라든지, 또 지금 영국 대표팀 가면 로이 허디슨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에 대한 특성, 그걸 체크하러 다녔죠. 근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그것을 접목을 해서 사실은 성남에 그대로 제가 도입시킨 부분들이 많고, 지금 442 시스템 처음 4백이라는 개념도 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고, 또 이번 홍명보호가 썼던 4231 시스템도 제가 사실은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6년도 아드보카트 감독이 와서, 야, 한국에도 이런 시스템을 쓰는 팀이 있구나. 제가 2005년도서부터 도입을 했으니까 2006년도 이제 월드컵 팀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 경기를 무지하게 많이 보러 왔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표팀이 5명, 6명 들어갈 정도로 팀을 진짜 완성되게 만들었었죠. 선수 시절 때 뭐 영향 주신 분이나 아니면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재밌었던 일 많죠. 지금은 자꾸 하신 육반순 교수님 겸 감독이신데, 진짜 1세기에 하나 태어날까봐 말까 하는 진짜 감독으로서도 사실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사실 명지대가 전성기를 잃었고, 어느 팀하고 붙어도 진짜 우리 유니폼만, 이름만 들어도 진짜 선수들은 그거는 후담이야. 명지대학교만 한다 그러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심리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프로에 와서도 그 사람이 썼던 심리를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양반은 4학년, 3학년 때 혼이 많이 내요. 도리어 1, 2학년 때는 혼이 안 나. 근데 중요할 때, 진짜 이 시합 결승 4강이다 이럴 때, 그런 예가 뭐냐면, 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날 한양대학교 결승전이야. 서울운동장에서 2번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결승전인데 숙소에 있는데 전부 다 내려오라 그러는 거야. 야, 다 내려와.
그러더니 호프집이야. 학교 바로 밑에, 그 명지대학교 난가자동 호프집 바로 밑에.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야, 술 잘 먹는 놈 1000cc만 먹고 술 못 먹는 애는 500cc만 먹으라는 거야. 그냥 속으로 저 양반이 돌았나? 아씨, 내일이 결승인데 무슨 술을 먹으라 그래? 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려니까 먹잖아. 그 500cc, 나는 이제 술 잘 못 먹으니까 500cc 먹고, 술 잘 먹는 저 1000cc 먹고, 딱 들어가서 술 먹으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잘 자잖아. 푹 자잖아. 그 다음날 애들이 펄펄 날았어요. 그래갖고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 또 그 다음 시합에도 옛날 인도 갔는데, 결승 올라갔어, 우리가. DCM 대회. 대학교 팀 가서. 결승인데, 또, 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선수들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주고, 왜냐면 사람들이 긴장하잖아. 내일 결승이면, 야, 결승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시합. 그래서 우리 인도 DCM 가서도 호주랑 결승 붙었는데, 우리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러듯이 그 선수들의 심리, 그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 이용하는 방법, 참 대단한 방법이에요. 사실,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이 그래도 명지대학교 계속 있었다면 또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그 대학교 때 그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남고,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대한축구협회도 기술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이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사실은 상근 기술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맡은 직책이 각급 대표팀 전담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피파 대회가 있는, 세계 대회가 있는 16세에서부터 19세, 21세, 23세 여자, 그 다음에 남자 대표팀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이런 부위원장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지도자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선수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선수들이 변하는데, 선수 하나가 변하면 그건 본인 하나밖에 못 변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 이후로 지금 유럽 무대에도 많이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 있고, 또 세계 축구 흐름에도 저는 그렇게 뒤떨어졌다고 볼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어떻게 잘 융합을 시켜서 진짜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거 접근을 못해서 사실은 이번 월드컵 때에서도 참패를 당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 지도자를 잘 선택을 해서 잘 접근하면 얼마든지 사실 해볼 만은 하다. 상위에 쓸 수는 없어도 사실 해볼 만은 하다는 내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세계적인 그 예를 들어 독일이 사실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축구 전문가 모임에서 저 방송에도 나갔지만 어느 팀이 우승할 거냐. 나는 독일이다. 딴 팀은 브라질이다. 아르헨티나다. 뭐 얘기했지만 저는 저만 혼자 독일을 예측을 했어요. 독일이 우승했잖아요. 독일이 변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사실 98년도 청소년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했어요. 사실 독일이. 그때 왜냐면 독일이 참패를 당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98년도 말서부터 준비를 해서 99년도 각 팀의 하단을 해서 청소년 아카데미 활성화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몇 년 동안에 이런 결실을 지금 딴 거거든요. 14년, 15년, 16년이죠. 99년도 땅 했으니까 98년도 준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어떠한 지금 무슨 월드컵의 성적보다는 어떤 과정을 걸쳐서 준비를 하면 우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 대회 나가는 애들서부터는 사실 독일은 18세 이후에 대한 강화를 했지만 우리는 그 밑에서부터 강화를 하면 앞으로 우리도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저는 도전이라 그래요. 도전이고 인생이고 또 거기에 플러스 열정.
그 다음에 애절함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해서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내가 남들을 이길 수 없다. 사실 제가 국민은행에 있을 때도 현역 대리였어요. 현역으로 최초 우리나라 은행 축구선수 사상 현역 선수로 뛰면서 책임자 고시를 합격하고 현역 대리로 발령받은 사람이었고, 또 은행에 34살까지 하면서 또 선수 생활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길어지지만 그때는 30살만 넘어가면 운동 안 했어. 빨리 근무 들어갔지. 그래서 그러면서 코치를 하고 바로 코치한 거 아니야. 또 근무도 저도 했어요. 책임자로서. 근데 사실 97년도 IMF를 맞이하면서 축구팀 해체가 됐어요. 그때 방황을 했죠. 내가 은행을 다닐 것이냐, 또는 다른 데 축구계로 도전해 볼 것이냐. 그래서 사실 7개월 근무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집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 좋아하는 거 해라. 당신은 운동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더 어울린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모습보다는. 사실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사실 은행 평생 직장이고 나는 항시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 그 동기들 중에서. 근데 사실 그래서 은행에서 받던 돈보다 더 적게 받으면서 사실 이 성남, 그때는 다시는 천안이라 했어요. 성남으로 2000년도에 오면서 성남으로 바뀌었고, 그때 당시에는 천안이라 했다고. 그래서 사실 프로에 이제 도전을 했죠. 도전을 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밤을 못 새도 축구로는 내가 밤을 샐 수 있다. 축구로는 내가 밤을 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니들보다 더 많이 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사실 공부하는 DNA 있고 사회생활하는 DNA가 서로 틀리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사실 지도자도 똑같아요. 선수 때 DNA하고 지도자의 DNA는 서로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선수 때 DNA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돼. 그죠? 자기 혼자만 잘하면 돼. 근데 지도자 DNA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해갖고는 안 돼. 이 선수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모든 힘이 있어야 돼. 이 서로 난 틀리다고 봐요. 또 큰 해외 용병 선수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저한테 다 끌려오는 이유는 저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다. 또 저 사람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애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축구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항시 도전하는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또 역시 지금 얘가 여기 왔잖아요. 성남에 다시 왔지만 저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초심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축구 선수한테 조언을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명지대학교 후배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사실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후배님들, 명지대학교란 이름을 진짜 널리 진짜 온 축구판이 호롱할 정도로 알렸던 이런 팀입니다. 후배님들, 이런 팀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자부심, 명지대학교라는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구판에서 또는 학교에서 살아나야만 앞으로 졸업을 해서 진짜 거친 들판에, 거친 황야에, 거친 사막에, 거친 바다에 나와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바닥에서, 그 명지대학교 안에서 최선과 열정을 다해줘야만 이 프로 또는 사회생활에 나와서 명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 진짜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고, 오늘 하루하루도 제가 요즘 그러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 거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갖고 명지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